미 국방성이 초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한국에서 나오질 않아요. 한국 주둔 미군 가족들의 절규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서 행복해. 충격적인 건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최전방에서 미군 여성들이 제대하고 한국 영주권을 줄줄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게 만든 한국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경악할 실체를 지금 밝혀드립니다. 저는 올리비아 베넷입니다. 34살 미 육군정보 장교로 용산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부대 회식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3월 15일 밤 11시 정각. 기지 정문까지 불과 200m를 남겨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굉음과 함께 불빛이 제 쪽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으아악! 제 비명과 함께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충격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다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그 순간 들렸던 소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고 왼쪽 다리는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올리비아, 정신 차려.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응급처치를 하고 누군가는 앰뷸런스를 불렀죠. 그때 들렸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운전자가 누구야? 토마스 하사입니다. 만취 상태예요. 미친. 그 자식 지난주에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징계받은 놈 아니야? 토마스 하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23 젊은 병사였습니다. 이미 2번의 음주 경고를 받았고 불명예 제대를 앞두고 있던 문제아였죠.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은 의무병의 혼잣말이었어요. 다리가 너무 심하게 손상됐어. 이건.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미군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각종 기계들이 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죠. 베넷 소령님 정신이 드십니까? 군의관이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죠. 제 다리는 어떻게 됐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 부분의 뼈가 완전히 분쇄됐습니다. 신경과 혈관 손상도 심각하고요. 오른쪽도 신경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요? 절단 가능성이 80%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정상적인 보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절단이라니요? 제가 다시는 걸을 수 없다니요? 토마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구속됐습니다. 불명예 제대 후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는 처벌받고 감옥에 가겠지만 언젠가는 2다리로 걸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받을 어떤 처벌도 제 다리를 돌려주지는 못할 거였죠. 그는 처벌받았지만 제 다리는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었는데 그날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정보 장교로서 제 커리어는 끝났습니다. 아니, 인생 자체가 끝난 것 같았죠. 34살의 불구가 되어 남은 인생을 휠체어에 의존해야 한다니요. 그때였습니다. 한국인 간호사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령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뭔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 의사들은 기적을 만들어내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군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베넷 소령,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왼쪽 다리는 절단이 최선입니다. 감염 위험도 있고 계속 두면 오히려 전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치의인 스미스 중령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부상병을 치료한 베테랑이었죠. 그가 포기했다면 정말 가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럼 오른쪽 다리는요? 신경 손상이 심하지만 형태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족과 목발에 의존하셔야 할 겁니다. 군 생활은 당연히 의무 제대입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12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정보 장교가 되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이라크에도 다녀왔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임무를 수행했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인 의료진들의 반응이 미군 의사들과는 달랐거든요. 제 담당 한국인 간호사는 김혜진 씨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밝은 성격의 간호사였죠. 그녀는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령님, 작년에 저희 병동에 오토바이 사고로 오신 환자분이 계셨어요. 미군 병원에서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는데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금은 마라톤을 뛰세요. 정말인가요? 네. 한국 재활의학은 정말 다르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같은 기지에서 근무하는 에런데이였습니다. 그는 작년에 훈련 중 낙상 사고로 척추를 다쳤던 동료였죠. 올리비아, 지금 걷고 있는 날 보고 믿겨져? 정말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던 그가 두 다리로 걸어 들어왔어요. 어떻게? 미군 병원에서는 평생 휠체어라고 했잖아?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았어.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거기 의사들은 차원이 달라. 에런은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는지. 무엇보다 그들은 환자를 숫자로 보지 않아.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하지. 너도 한번 가봐. 뭐가 다른지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 병원에 가보기로 한 거죠. 김혜진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삼성서울병원에 연락해 볼게요. 재활의학과에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류시원 교수님이라고 기적을 만드는 분으로 유명하시죠. 류시원. 네, 아직 젊으신데 실력은 최고예요. 특히 절망적인 케이스를 많이 살려내신 것으로 유명하시고요. 이틀 후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류시원 교수가 직접 제 케이스를 검토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미군 병원에서는 반대했습니다. 베넷 소령,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시간 낭비입니다. 빨리 절단하고 의족에 적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34살이었고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 다리니까요. 결국 전원 승인이 났습니다. 3월 25일, 사고 열흘 만에 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야. 여기서도 안 되면 정말 끝이야.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미군 병원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베넷 소령님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의 첫 인사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곧 제 인생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넷 소령님. 저는 재활의학과 류시원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젊었거든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온화한 미소와 함께 자신감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편하게 영어로 대화하시죠.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의 첫마디였어요.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소령님은 다시 걷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포기하셨나요? 당연히 걷고 싶죠. 하지만 미군 병원에서는 잠깐만요. 류 교수는 제 말을 끊고 직접 제 다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사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직접 손으로 제 다리를 만져보며 검사했죠. 10분 정도 검사를 마친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단? 아직 이르죠. 살려봅시다. 정말 가능한가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왼쪽 다리 손상이 특히 심하네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신경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희 한국 의사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환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저희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병원에서 했던 검사보다 훨씬 정밀하고 다양한 검사들이었죠. 놀라운 것은 류 교수가 모든 검사에 직접 참여했다는 겁니다.
보통 교수들은 레지던트나 전공의에게 맡기는데 그는 달랐어요. 제가 직접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환자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대충 할 수 없죠. 새벽 6시.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류 교수였어요. 이렇게 일찍 오세요? 첫 회진은 항상 6시에 합니다. 환자분들이 밤새 어떠셨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어제 밤은 어떠셨어요? 통증은 없으셨고요? 매일 아침 6시. 그는 어김없이 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주말도 예외가 없었죠. 교수님, 주말인데 쉬셔도 되는데. 환자는 주말이 없는데 의사만 쉴 수는 없죠. 그리고 소령님 다리 상태가 매일 달라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미군 병원과의 차이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곳에서는 의사를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여기서는 교수가 직접 매일 찾아왔으니까요. 3일째 되는 날, 류 교수가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먼저 재활치료로 신경을 살려보겠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결합한 통합치료법이죠. 한의학이요? 네. 침술과 한약, 그리고 최첨단 재활 장비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미 많은 성공 사례가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침술로 신경이 살아난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믿기 어려우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결과가 증명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잃을 것도 없지 않나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절단 선고를 받은 달이었으니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죠. 재활치료가 시작된 첫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재활의학과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어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가 제 케이스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베넷 소령님, 오늘부터 저희가 가족입니다. 함께 싸워나가요. 물리치료사 정수진 씨의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니 처음 듣는 표현이었죠. 그날 저녁 류 교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의사가운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저녁 드셨어요? 병원식을. 좀 먹었습니다. 병원식이 입에 안 맞으시죠?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기지 안에서만 생활해서. 그럼 제대로 드셔보셔야겠네요.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려면 한국 음식도 드셔야 해요. 음식도 치료의 일부거든요. 그는 직접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와 여러 반찬들이 담겨 있었어요. 집에서 만든 건 아니고 병원 근처 맛집에서 사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교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환자가 잘 먹어야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령님이 불쌍해 보여서요. 타국에서 다치고 혼자 병원에 있으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연수할 때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제게 다가온 거였죠. 한국 좋아하세요? 도시락을 먹으며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기지 밖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럼 다 나으시면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요. 다 낫는다면요. 나을 거예요. 꼭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제 대답에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단순히 의사에 대한 신뢰감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재활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치료 프로그램들. 베넷 소령님 힘드시죠? 하지만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신경이 완전히 죽기 전에 최대한 자극을 줘야 합니다. 물리치료사 정수진 씨는 항상 밝은 에너지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전기 자극 치료, 수중 재활, 로봇 보행 훈련. 처음 보는 장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의학 치료였습니다. 처음엔 따끔하실 거예요. 하지만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한의사 김태영 박사가 제 다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가느다란 침이 정확한 위치에 꽂혔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서양 의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증명된 치료법입니다.
특히 신경 재생에 도움이 되죠. 신기하게도 침을 맞고 나면 다리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감각이 없던 부분에서 미세한 자극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류시원 교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회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모든 치료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했죠. 어느 날은 물리치료실에 나타나서는 직접 제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이런 것까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면 직접 봐야죠. 차트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제 병실에 들렀습니다. 오늘 치료는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지는 않으셨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점심은 드셨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소령님이나 잘 드셔야죠. 어느 날은 그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교수님 어제 밤새 오셨어요? 아, 응급수술이 있어서요. 교통사고 환자였는데 소령님처럼 다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수술은 잘 됐나요? 네, 다행히 잘 됐어요. 그 환자분도 소령님처럼 열심히 재활하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의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재활 3주차,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발가락이 움직여요. 정말이었습니다. 완전히 마비됐다고 생각했던 왼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정수진 치료사가 급히 류 교수를 불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그가 직접 확인했죠. 정말이네요. 대단해요, 소령님.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날 저녁 류 교수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첫걸음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발가락이 움직인 것도 첫걸음이에요. 모든 여정은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니까요. 병실에서 둘이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은 왜 의사가 되셨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어요. 그때 재활의학이라는 걸 알게 됐죠.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일이 멋있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다시 걸으셨나요? 네. 5년 걸렸지만 결국 걸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신 다리로 걸어 다니셨죠. 그의 눈에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고.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소령님은 의지가 강하시잖아요. 군인 출신답게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단순한 의사와 환자 사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눈치를 챘는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류 교수님이 베넷 소령님한테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것 같아. 맞아. 매일 점심시간마다 오시잖아. 다른 환자들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단순히 의학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 착각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저는 환자였고 그는 의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치료가 진행될수록 그의 개인적인 관심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발가락도 더 많이 움직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이요.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가끔 미래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설령 걷게 되더라도 군인으로는 못 돌아갈 테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인생에는 여러 길이 있으니까. 그는 항상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의사보다는 친구 같았고, 때로는 그 이상으로 느껴졌죠. 차 주차가 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발목에도 약간의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이 정도 속도는 정말 이례적이에요. 류 교수도 놀라워했습니다. 소령님의 의지력이 만든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소령님이 꼭 나으시길.
의사가 환자를 위해 기도한다니.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류 교수님이 오셨다. 이상하다. 그를 보면 다리에 통증도 있게 된다. 이건 단순히 의사에 대한 신뢰감 이상의 무언가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나는 환자이고 게다가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활 6주차. 드디어 목발을 짚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두 발로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죠. 축하해요. 이제 밖에 나가실 수 있겠네요. 정수진 치료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밖에요? 네, 휠체어 타고 병원 주변 산책도 하시고. 맨날 병실에만 있으면 답답하시잖아요. 류 교수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정신건강도 중요하니까. 혹시 한국 음식 좀 드셔보셨어요? 제대로 된 거요. 병원 식당 말고는. 그럼 제가 맛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병원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주었습니다. 정의 부대찌개라는 이름이었죠. 부대찌개가 뭔가요? 한국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찌개예요. 미군이랑 인연이 깊은 음식이죠. 꼭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날 점심, 저는 휠체어를 타고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봄의 서울거리는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정의 부대찌개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간판도 소박했고 내부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죠. 어서 오세요. 어머, 50대로 보이는 여사장님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미군 아가씨네, 어떻게 왔어? 밥 먹으러요. 한국말 조금 해요. 제 서툰 한국말에 사장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한국말도 하네. 다쳤구나. 병원에 입원했어? 네, 삼성병원. 어머머, 많이 아팠겠네. 혼자 왔어? 네. 사장님은 저를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김치며 깍두기며 반찬을 잔뜩 가져왔어요. 많이 먹어. 아픈 사람은 잘 먹어야 해. 부대찌개가 나왔습니다. 라면, 햄, 김치, 떡이 들어간 얼큰한 찌개였죠.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우와, 맛있어요. 그래? 맛있어? 더 줄까? 이상했습니다. 그냥 음식 맛이 아니었어요. 뭔가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 들었죠. 고향의 맛 같은 느낌이랄까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사장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아픈 사람한테 무슨 돈을 받아. 아니에요. 내야 해요. 다음에 다 나으면 그때 내. 자주 와. 우리 집 단골 할래?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그 식당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사장님은 반찬을 더 주셨고 새로운 메뉴를 맛보라고 하셨죠. 오늘은 김치찌개 해봤어. 한번 먹어봐. 우리 미군 아가씨 왔네. 오늘은 순두부 어때? 어느새 저는 우리 미군 아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소문이 빠르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 옆 가게 과일 가게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아가씨, 미군 아가씨. 네? 이거 먹어봐. 한국 배야. 감기에 좋아. 커다란 배를 그냥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돈 낼게요. 에이, 그냥 먹어. 다친 사람이 불쌍해서 그래. 세탁소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 아가씨구나.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네. 많이 아팠어? 조금. 이제 괜찮아요. 빨래 있으면 가져와. 싸게 해줄게. 미용실도 약국도 편의점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동네가 저를 알게 되었고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대찌개 집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시원 교수였어요. 소령님? 교수님도 여기 오세요? 제가 추천한 곳이잖아요. 저도 단골이에요. 그는 자연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저 왔어요. 어머, 류 선생 그런데. 너희 둘이 아는 사이야? 사장님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제 환자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잘 됐네. 류 선생이 최고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의사라고. 사장님은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류 선생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돈 없는 환자들도 공짜로 봐주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 무료 진료도 하고. 사장님, 그만하세요. 부끄럽잖아요. 류 교수가 쑥스러워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병원에서와는 다른 편안한 대화였죠. 한국 생활 어떠세요? 좋아요. 특히 여기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거든요. 특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미국이랑 많이 달라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각자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전 한국의 이런적 문화가 좋아요. 그때 사장님이 또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얘들아, 이것도 먹어. 오늘 새로 담근 김치야. 사장님, 너무 많이 주세요. 뭐가 많아? 둘이 데이트하는데 특별 서비스지. 데이트 아니에요. 우리 둘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알았어, 알았어. 아니라고 치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류 교수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치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그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거리는 아름다웠죠. 소령님. 네? 한국이 좋아지셨나요? 네. 처음엔 그저 근무지였는데 이제는 뭔가 편안한 곳이 된 것 같아요. 이상하죠? 고향도 아닌데.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때로는 태어난 곳보다 마음이 편한 곳이 진짜 집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곳이 점점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점심 같이 하실래요? 제가 다른 맛집도 소개해 드릴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사의 친절이 아니었어요. 좋아요. 대답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니, 어쩌면 멈추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부대찌개집 사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가씨, 류 선생이랑 잘 어울려. 좋은 사람이야. 놓치지 마. 웃음이 나왔습니다. 온 동네가 우리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정. 그것은 단순한 친절 이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고 응원하는 마음. 그것이 저를 이곳에 붙잡아두고 있었죠. 8주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보조개 없이 걸어볼 거예요. 준비되셨죠? 정수진 치료사가 격려하듯 물었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서 있는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죠. 무서워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류 교수님도 오셨고요. 돌아보니 류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가 더 긴장한 것 같았어요. 할 수 있어요. 소령님은 강한 분이잖아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행봉에서 손을 떼고 한 발을 내디뎠죠. 첫 걸음,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에서 휘청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네 걸음, 다섯 걸음, 그리고 10걸음. 10걸음을 걷고 나서 다시 평행봉을 잡았을 때 재활실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해내셨어요. 정말 해내셨어요. 정수진 치료사가 감격해서 울먹였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가장 감격한 사람은 류 교수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교수님, 죄송해요. 너무 기뻐서. 그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2달 전에는 절단하라고 했던 다리로 걸으셨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날 오후 병실로 돌아온 저는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죠. 엄마, 아빠, 나 걸었어. 혼자서 10걸음이나. 부모님도 울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저녁 무렵 류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밖에 나가실 수 있으세요? 휠체어 타고는 갈 수 있어요. 좋아요.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그가 데려간 곳은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죠.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끔 오는 곳이에요. 환자들은 잘 모르는 비밀 장소죠. 오늘 특별히 허락받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예뻐요. 그죠? 저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이 풍경을 봐요. 그럼 위로가 되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일이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소령님은? 부모님이 텍사스에 계세요. 외동딸이고요. 군인이 되신 것을 부모님이 찬성하셨어요? 반대가 심했죠. 하지만 제가 고집이 세서 그가 웃었습니다. 그 고집 덕분에 다시 걸으신 거예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좋은 청취자였고 때로는 재미있는 농담도 했죠. 사실 처음 소령님을 봤을 때 좀 무서웠어요. 군인이잖아요. 그것도 미군. 엄청 카리스마 있고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아픈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를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나요?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니에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교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소령님, 아니 올리비아 씨.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끌렸어요. 다친 몸으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하루하루 강해지는 모습에 반했어요. 저는 환자예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어요. 하지만 오늘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더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의 고백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도 매일 교수님을 기다렸어요. 아침 6시에 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정말요? 네. 교수님이 주는 희망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교수님 자체가 희망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일어나서 제 휠체어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릎을 꿇었죠.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니 지금은 그저 제 마음만 전할게요. 다 나으시면 그때 제대로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따라갈게요. 교수님. 농담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불빛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순히 다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도 찾았으니까요. 시원 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저를 사랑해줘서.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병실로 돌아온 후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2가지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는 내가 걸었다는 것. 또 하나는 사랑을 확인했다는 것. 이제 나는 한국을 떠날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떠나고 싶지 않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평소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처럼. 퇴원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 류시원 교수, 아니 이제는 시원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서울 구경시켜드릴게요.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목발을 짚고는 있었지만 이제 꽤 먼 거리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서니 5월의 서울은 실록으로 가득했죠. 첫 번째 목적지는 남산이었습니다. 케이블카 타봤어요? 아니요. 기지에서만 생활해서. 그럼 오늘이 처음이네요. 케이블카가 올라가면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였구나. 놀랍죠?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예요. 하지만 이렇게 산도 많고 자연도 많죠. 남산타워에 도착했을 때 많은 연인들이 자물쇠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사랑의 자물쇠예요.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거는 거죠. 로맨틱하네요.
우리도 걸까요? 시원이 준비해온 자물쇠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하트 모양이었죠. 언제 준비했어요? 사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언젠가 같이 오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함께 자물쇠에 이름을 쓰고 걸었습니다. 시원 하트 올리비아. 이제 우리도 영원히 함께해요.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점심은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먹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아름다운 공간이었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전통차와 한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거든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유를 배워가세요. 미국은 너무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의 매력이죠. 빠른 것도 있지만 느린 것도 있어요. 식사 후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들을 구경하고 길거리 음식도 먹어봤죠. 이게 뭐예요? 호떡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죠. 뜨거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꿀이 흘러나왔습니다. 맛있어요. 그죠? 저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오후에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5월의 한강공원은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한강은 서울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서울 사람들의 쉼터죠.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시원이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을 꺼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거의 다 하셨고 전 옆에서 구경만. 웃음이 났습니다. 요리 못하는 그의 모습이 귀여웠거든요. 어머니께서 제 얘기 아세요? 네. 다 말씀드렸어요. 많이 궁금해하세요. 언제 데려올 거냐고. 벌써요? 한국 부모님들은 성격이 급하세요.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멀리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여기가 정말 집 같아요. 제 말에 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이제는 미국보다 더 편해요. 그럼 계속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곧 복귀 명령이 내려올 거였죠.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은 그냥 즐겨요. 해가 지면서 한강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다리마다 조명이 켜지고 물 위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올리비아. 네? 제가 이기적인가요? 당신을 붙잡고 싶어 하는 게. 당신은 군인이고 미국에 가족도 있고 커리어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 있고 싶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고요. 진짜요? 네. 처음으로 집을 찾은 기분이에요. 당신과 이 도시가 제 집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시원이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주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퇴원하시면 부모님 만나러 가실래요? 벌써요? 한국에서는 진지한 만남일 때 빨리 인사드리는 게 예의예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관계가 더 진지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온 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서울은 그저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도시, 제2의 고향이 될 수도 있는 곳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원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당신과 함께한 서울이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잘 자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 중 하나예요. 고마워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해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쓴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았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영원히.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원과 함께 사는 꿈을.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퇴원 사흘 전 시원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시장에 가볼래요? 부모님 뵙기 전에 동네 분들께 먼저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네 시장이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닌 곳이에요. 거기 상인분들이 다 저를 키워주셨죠. 망원시장은 생각보다 크고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사람들로 북적였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시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시원이 왔네.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김 아주머니. 그런데, 아주머니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는 외국인 여자와 함께 온 시원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 아가씨는 누구야? 제 여자친구예요. 순간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마법의 주문처럼 퍼져나갔죠. 뭐, 시원이가 여자친구를? 어머, 외국인이네. 어머머, 이리 와봐. 순식간에 주변 가게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예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아주머니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 한국말도 해. 예쁘기도 하지. 시원이가 복 받았네. 떡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어디 아픈 거야, 다리가? 네,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거의 나았어요. 아이고, 고생했겠네. 시원이가 치료했어? 네, 시원 씨가 저를 살렸어요. 그 말에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시원이가 그렇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 반찬 가게 이모님이 갑자기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거 먹어봐. 김치야. 지금요? 그럼 우리 집 김치 맛을 봐야지. 시원이 여자친구면 곧 우리 식구인데. 김치를 한 입 먹고 맛있다고 하자 이모님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 맛있어? 더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뭐가 괜찮아. 집에 가져가. 순식간에 김치 한 통을 봉지에 담아주셨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도 가세했습니다. 시원아, 여자친구 데리고 왔으면 진작 얘기하지. 갑자기 된 일이라. 아가씨, 생선 좋아해? 네, 좋아해요. 그럼 이거 가져가.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고등어야.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거절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육점에서는 한우를, 야채 가게에서는 상추며 깨씹히며 한 봉지 가득 담아주셨죠. 우리 시원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아가씨, 시원이 잘 부탁해. 언제 결혼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시원은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어요. 순대국밥집 사장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서 앉아. 국밥 먹고 가. 아저씨, 배불러요. 무슨 소리야. 여자친구 첫인사 왔는데 그냥 갈 수 있나. 강제로 앉혀놓고는 순대국밥을 내오셨습니다. 아가씨, 이게 한국의 정이야. 다 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김치 담그는 걸 배우고 싶다고 하자 반찬 가게 이모님이 흥분했습니다. 그래? 진짜? 그럼 다음 주에 김장철은 아니지만 특별히 가르쳐 줄게. 아이고, 말이 통하는구나. 이 정도면 한국 며느리 다 됐네. 시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들고 갈 수 없을 정도였죠. 이거 어떻게 들고 가요? 시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이에요. 정이 넘치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시원아, 여자친구랑 왔구나. 네, 순자 이모. 어머, 진짜 예쁘다. 외국 사람인데도 뭔가 정이 가네. 순자 이모님이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시원이 엄마가 우리 친구야. 초등학교 동창이지. 정말요? 응. 그래서 시원이를 아기 때부터 봤어. 좋은 애야. 잘 키웠어. 떡볶이를 먹으며 이모님의 시원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시원이가 5살 때 용돈 받아서 여기 와서는 떡볶이 2개 달라고 하더라고. 왜 2개요?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엄마 갖다 드린다고. 그때부터 알았어. 이 애는 크게 될 애구나. 시원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모, 그런 옛날 얘기는. 뭐가 어때? 네가 여자친구한테 알려줘야지. 시장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또 와. 다음에는 시어머니랑 같이 와. 축하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시원 씨가 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지. 이런 분들 사이에서 자랐으니까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올리비아도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동네 며느리죠. 며느리라니. 싫어요?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날 받은 선물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이구나. 정으로 연결된 사람들,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는 문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미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장 아주머니들의 며느리. 그 호칭이 주는 따뜻함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퇴원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죠. 기지 내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매일 병원의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소령 올리비아 베넷. 의무위원회 심사 결과 현역 복무 가능 판정. 6월 15일부로 워싱턴 DC 국방부 정보국 발령. 중령 진급 심사 대상자로 선정. 손이 떨렸습니다. 중령 진급. 국방부 근무. 누구나 꿈꾸는 엘리트 코스였죠. 하지만 늘 기쁘지 않을까요? 바로 시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본국 복귀 명령이 내려왔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까지예요? 다음 달 15일이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중령 진급이라니 대단한 거잖아요. 축하해요. 억지로 웃는 그의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축하받고 싶지 않아요. 올리비아. 여기 있고 싶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건 당신의 커리어잖아요. 12년 동안 쌓아온.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야 했죠. 하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찌개 집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머, 우리 미군 아가씨, 오늘은 혼자야? 네. 제 표정을 보시고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왔어요. 뭐? 언제? 다음 달이요. 사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류 선생이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울지 마. 아이고. 사장님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가지 마. 여기가 네가 집이잖아. 우리가 다 네가 가족이잖아.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무슨 하지만이야. 마음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지.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장님이 설명하자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니, 이제 막 정들었는데. 류 선생이랑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청원서라도 써줄까?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더 슬퍼졌습니다. 이런 정을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시원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즐거운 자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머, 정말 예쁘네. 시원이가 복을 받았구나. 시어머니가 될 뻔한 분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언제 결혼할 생각이니? 시원과 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올리비아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시원이가 따라가면 되지. 어머니. 아니면 올리비아가 여기 남으면 되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세상의 거리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마음이지. 시원의 부모님마저 절 붙잡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원이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정말 가야만 하나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해요. 전역하면 안 돼요? 12년 경력을 버리라고요? 당신이 더 중요해요. 그의 진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12년간 쌓아온 군 경력과 밝은 미래가, 다른 한쪽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제2의 고향이 있었죠.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니. 새벽 3시 시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잠 안 와요? 네. 시원 씨도요? 올리비아 생각하느라.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포기하지 말고. 그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기지 사령관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베넷 소령, 복귀 명령 받았죠? 네, 사령관님. 훌륭해요. 당신 같은 인재가 국방부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사령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기쁘지 않나요? 설마 한국에 남고 싶은 건가요? 제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사령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넷 소령, 군인은 감정이 아닌 의무로 움직여야 해요. 알죠?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줄게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사령관실을 나오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의무와 사랑, 경력과 행복, 미국과 한국.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데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마지막 재활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시원과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했죠. 동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올리비아 미쳤어? 중령 진급의 국방부 근무를 포기한다고? 제시카 대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 때문에? 정신 차려. 이런 기회는 평생 한 번이야. 하지만 한국에서 사귄 친구 수지는 달랐습니다. 언니, 마음 가는 대로 해요. 후회 없도록. 쉽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10년 후에 뒤돌아봤을 때 뭘 후회할 것 같아요? 떠난 것 아니면 남은 것? 수지의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에 갔습니다. 이제 익숙해진 그곳에서 물건을 사면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죠. 아가씨,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어둡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미국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뭐? 왜? 군대에서 명령이.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안 돼, 이제 막 우리 식구 됐는데. 류 선생은 어떡하고? 우리가 편지라도 써줄까? 미군 사령관한테? 떡집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가씨, 할미가 한마디 할게. 인생은 한 번이야. 돈이나 명예는 나중에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야. 할머니, 내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놓쳤어. 부모님이 반대해서. 지금도 후회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이랑 살았으면 어땠을까? 매일 생각해. 아가씨는 후회하지 마. 그날 밤 부대찌개집에서 사장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제가 미국 사람이에요. 가족도 다 거기 있고. 그래서? 마음은 어디 있는데? 마음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집이야. 국적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제 경력은요? 경력? 그게 밥 먹여주나?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행복한 게 중요하지. 사장님의 말씀이 단순하지만 진리 같았습니다. 시원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올리비아가 가면 저도 미국에 갈 수 있어요. 병원 그만두고. 그럴 수 없어요. 여기 환자들은 어떡하고요. 당신이 더 중요해요. 시원 씨의 꿈을 포기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지로 돌아와서 룸메이트 사라와 이야기했습니다. 사라,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글쎄, 어려운 질문이네. 하지만 난 알아. 네가 이미 마음 정했잖아. 무슨 소리야? 네가 눈을 봐. 이미 한국에 있잖아. 몸만 여기 있고. 사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D-Day 3일 전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올리비아, 이제 곧 집에 오는구나. 엄마의 기대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한국에서의 일들, 시원과의 만남, 그리고 제 고민까지. 긴 침묵 후 아빠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비아,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아빠, 우리도 너를 보고 싶지만 네가 진정으로 행복한 곳에 있기를 바라. 엄마도 덧붙였습니다. 그 청년이 널 다시 걷게 해줬다면 좋은 사람일 거야. 우리도 만나보고 싶구나. 부모님의 이해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한강을 걸었습니다. 시원과 함께 처음 왔던 그곳에서. 시원 씨. 네? 제가 만약 여기 남는다면.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시원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고민을 해줘서. 미안해요. 쉽게 결정하지 못해서. 미안하긴요. 충분히 고민해요. 인생이 걸린 일인데. 디데이 이틀 전.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귀 명령서. 하나는 전역 신청서.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아침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무슨 결정을 하든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디데이 전날 아침. 저는 깨끗이 다린 군복을 입고 사령관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들어오세요. 사령관실에 들어서자 존슨 대령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베넷 소령 결정했나요? 네, 사령관님. 저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령관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전역 신청서. 정말입니까? 네. 신중히 고민한 결과입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 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12년 경력을 버리고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령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오히려 떠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넷 소령, 당신은 훌륭한 장교였습니다. 아쉽지만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공식적으로는 3개월 후 저녁입니다. 그동안 후임자 인수인계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실을 나오면서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1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바로 시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시원 씨, 저 결정했어요. 남을 거예요. 여기 남을 거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에요, 정말? 네. 전역 신청서 냈어요. 올리비아.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시원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정말 남는 거예요? 네.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책임져야 해요. 그가 저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부대찌개 집에 갔습니다. 사장님. 어머, 왜 이렇게 신났어? 저 안 가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사장님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진짜? 진짜야? 네, 전역하고 여기서 살 거예요. 아이고, 이 집 경사 났네. 야, 다들 와봐. 우리 미군 아가씨가 안 간대.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정말? 우리랑 계속 있는 거야? 그럼 류 선생이랑 결혼하는 거야? 아이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떡집 할머니가 떡을 한 상자 가져오셨고, 과일 가게 아저씨는 과일 바구니를, 정육점 사장님은 한우 세트를 주셨죠. 이제 진짜 우리 동네 사람이네. 축하해. 잘 결정했어. 시장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느꼈습니다. 이곳이 진짜 제 집이라는 것을. 저녁 시원의 부모님 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이고,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잘 결정했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부탁은 무슨. 이제 가족인데. 시아버지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올리비아가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제 결혼식 할 거니? 시원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요. 한국식으로 할지 미국식으로 할지 둘 다 하면 어때요? 제 제안에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작은 결혼식 2번. 미국 부모님도 모셔야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실감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구나. 밤늦게 시원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나를 선택해줘서. 시원 씨를 선택한 거예요. 한국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거고요.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죠.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작은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올리비아 베넷,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죠. 사실 2달 전에 샀어요. 당신이 꼭 남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어요? 당신이 부대찌개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한국 사람이 됐구나. 웃음이 터졌습니다. 부대찌개가 운명을 결정했다니. 사랑해요, 시원 씨.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을 했다. 안정적인 미래 대신 불확실한 사랑을 선택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오른다. 12년간의 군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이것이 진짜 용기가 아닐까.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축하해주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 영원히 살아갈 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10월 10일. 완연한 가을, 저희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 입장.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장하는 순간 하객들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어머, 한복이 저렇게 잘 어울려? 외국인 맞아? 완전 한국 사람 같은데. 붉은 치마 저고리와 노리개, 그리고 족두리까지. 완벽한 한복 차림이었죠. 시어머니가 직접 골라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례는 특별한 분이 맡아주셨습니다. 바로 부대찌개 집 사장님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 2 사람의 인연을 잘 압니다. 부대찌개 한 그릇으로 시작된 사랑이죠.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동네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왜? 부대찌개 먹고 눈물 흘리더라고요. 맛있어서.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2 사람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온 부모님도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어색해 하시면서도 기뻐하셨죠. 올리비아, 정말 아름답구나. 고마워요, 엄마. 이 청년이 널 다시 걷게 해준 사람이구나. 고맙네. 정말 고맙네. 아빠가 시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피로연은 그야말로 동네 잔치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오셨고 병원 의료진들, 부대 동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죠. 우리 미군 아가씨가 진짜 한국 며느리가 됐네. 이제 김치도 담그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해야지. 걱정 마.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아주머니들의 약속이 쏟아졌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한국어로 인사를 했을 때였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고로 한국에 왔지만 사랑으로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보여준 정 덕분입니다. 이제 저도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용산 기지 내한국문화교류센터의 상담사로 일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 새로 오는 미군들과 가족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류입니다. 여러분의 한국 생활을 도와드릴게요. 첫 출근 날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이름이세요? 아니요,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제 집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죠. 대단하시네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시다니.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이죠.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일은 보람 있었습니다. 새로운 미군 가족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알려주고 문화 차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왔죠. 한국 병원 정말 믿을 만한가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한국 의료진이 저를 살렸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워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곧 김치 없으면 못 살게 될 거예요. 주말에는 시원과 함께 의료 봉사를 다녔습니다. 여보, 이쪽 할머니 먼저 봐줘요. 알았어요. 올리비아는 통역 부탁해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였죠. 제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미국 아주머니가 영어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드시는 약은 하루 3번 드세요. 영어, 한국어를 오가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병원 와볼래? 무슨 일이에요? 그냥 와봐. 급한 건 아니고. 병원에 도착하니 시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떠 보였죠. 뭔데 그래요? 따라와봐. 재활의학과로 가니 휠체어를 탄 젊은 미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아내 올리비아입니다. 그녀도 제 환자였죠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지금은 걸을 수 있네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미군 병사는 훈련 중 다쳐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군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했는데 당신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왔어요. 잘 오셨어요. 류 교수님이 최고예요. 저를 걷게 해주신 분이에요. 희망을 잃었던 병사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걸을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상황의 환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시원 씨가 준 희망을 나눠주는 것뿐이에요. 우리 참 좋은 팀이네요. 최고의 팀이죠.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인이 되었다는 것을. 김장하는 법을 배웠고 된장찌개도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댁 제사 때는 전을 부치고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렸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칭찬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리운 고향이지만 한국이 진짜 집이 되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 서울의 풍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죠.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길.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특별한 행복이 있습니다. 저녁 명령서가 아닌 결혼증명서를 선택한 것.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저희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류상담사님, 이번에 새로운 스미스 병장 가족인데요. 아이가 한국 학교 적응을 힘들어해요. 제가 만나볼게요. 한국문화교류센터에서의 제 일은 단순한 통역을 넘어섰습니다.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스미스 부인,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어요. 정말요? 류상담사님도요? 그럼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알게 되면 달라질 거예요.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다친 미군들을 한국 병원에 연결해주는 일에 열정을 쏟았죠. 또 다른 기적을 봤어요. 어느 날 제가 소개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2다리로 걸어서요. 톰슨 상사님, 정말 걷고 계시네요. 류상담사님 덕분이에요. 한국 병원을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낙하산 사고로 척추를 다쳐 미국에서는 영구 후 마비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꼭 감사 인사를 드리래요. 남편을 돌려주셔서 고맙다고. 저야말로 감사하죠. 또 한 분이 기적을 경험하셨으니까요. 이런 사례가 쌓이면서 저는 기적의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주말마다 시원과 함께하는 의료 봉사도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필리핀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러게. 올리비아가 따갈로그어도 할 줄 알면 좋을 텐데. 배워볼까요?
다문화 가정을 돕다 보니 더 많은 언어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류상담사님, 한미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기지 사령관의 제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양국 의료진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거죠. 류상담사님이 코디네이터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시원과 상의한 결과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미군 의료진이 한국의 재활치료 기술을 배우고 한국 의료진은 미군의 응급처치 시스템을 배웠죠. 정말 놀라워요. 한국 재활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라고 미군 의사가 말했습니다. 미군의 골든아워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서로에게 배우며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부대찌개집은 여전히 제 안식처였습니다. 우리 올리비아 왔네.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어. 죄송해요, 사장님. 일이 많아서. 뭐가 죄송해.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자랑스러워. 동네 사람들도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미군 아가씨. 아니, 이제 류 선생 부인이지? 아직도 미군 아가씨가 편해요. 맞아. 우리한텐 영원한 미군 아가씨야. 시장을 다니며 장을 보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올리비아, 오늘은 뭐 해 먹을 거야? 김치찌개요. 이제 저도 잘 끓여요. 정말? 우리가 가르쳐 준 게 엊그제 같은데. 1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죠. 어느 날 저녁, 시원과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그만. 아기를 가지면 어떨까요? 정말요? 올리비아가 준비됐어요? 네. 이제 완전히 정착했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이곳에서 자라면 좋겠어요. 시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할 거예요. 두 나라의 사랑을 받고 자랄 테니까. 그로부터 몇 달 후. 여보,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임신이에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시원이 저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날은 축제였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렸죠. 뭐, 우리 미군 아가씨가 임신했다고? 부대찌개집 사장님이 놀라서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경사 났네. 동네 경사야.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올리비아가 임신했대. 정말? 아이고, 축하해야지. 이제 진짜 한국 엄마 되는구나. 시장 상인들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임신부는 과일 많이 먹어야 해라며 매일 신선한 과일을 챙겨주셨고, 반찬 가게 이모님은 입덧할 때 먹으라며 깍두기를 특별히 담가주셨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요? 뭔 소리야. 우리 동네에서 태어날 아기인데 다 같이 키우는 거지.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시원은 예비 아빠가 되면서 더욱 살뜰했습니다. 올리비아, 무거운 거 들지 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안 돼요. 내가 할게요. 매일 아침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저녁에는 뱃속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었죠. 아가야, 아빠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한국 전래동화 어때요? 좋아요. 흥부와 놀부부터 시작할까? 한국과 미국의 동화를 번갈아 읽어주며 우리는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임신 5개월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니. 시부모님은 뛸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손자구나.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겠네. 미국 부모님도 화상통화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손자라니 빨리 만나고 싶구나 라고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오세요.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만나야죠. 문화교류센터에서는 임신한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류상담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산모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한계 속 일했습니다. 특히 한미 의료 교류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되었죠. 이번에는 산부인과 교류도 추가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군 가족 중에 임신부들도 많으니까요. 제 임신 경험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올리비아 베넷이었던 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이제는 올리비아 류예요. 저예요. 사라 김 작년에 통역 도와주셨던. 알고 보니 제가 도왔던 한국계 미군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회복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이제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처럼요. 또 한 명의 사람이 한국의 매력에 빠진 것이었죠. 임신 8개월이 되자 베이비 샤워 파티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주최는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어. 부대찌개 집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병원 동료들, 기지 동료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와주었습니다. 우리 올리비아 아들을 위해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한복 베넷저고리부터 미군 베이비 용품까지 두 문화가 어우러진 선물들이었죠. 이 아이는 정말 축복받았네요. 시원이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사랑을 듬뿍 받고 태어날 거예요. 떡집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수수팥떡을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동네 보물이야. 다 같이 잘 키우자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3년 전 다리를 다쳐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가족을 이루고 아이까지 갖게 될 줄은.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다리를 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주었어요. 우리 아이도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자라길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죠. 만삭이 되어가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할 거라고. 한국과 미국 두 문화의 다리가 될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서 자랄 거라고. 올해 봄.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응애,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여보, 우리 아기예요. 시원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세상의 모든 행복이 제 것인 듯 했습니다. 안녕, 사랑하는 우리 아가. 엄마야. 한국 이름은 류한솔, 미국 이름은 다니엘 류로 지었습니다. 한솔은 큰 소나무처럼 굳건하게 자라라는 의미였죠. 병실은 축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손자 얼굴 좀 보자. 정말 완벽해 라고 영어로 외치셨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오셨습니다. 미국 부모님은 이 기회에 한 달간 한국에 머물기로 하셨죠. 이제 우리도 한국에 자주 와야겠구나. 그럼요, 손자 크는 거 봐야죠. 시장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부대찌개 집 사장님은 미역국을 큰 냄비에 가득 끓여오셨고 떡집 할머니는 백일떡을 미리 예약하셨죠. 우리 동네 왕자님 납셨네. 이 아이는 복 받았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으니. 한솔이가 태어난 후 저희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낮에는 문화교류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었죠. 한솔아, 이리 와. 할머니가 김치 먹여줄게. 어머님, 아직 이유식도 시작 안 했어요. 조금만, 국물만 찍어서. 시어머니의 한국식 육아법과 미국 엄마의 육아 조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한솔이가 첫걸음을 뗀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부대찌개 집에서였죠. 어머, 한솔이가 걸어. 사장님의 외침에 모두가 뛰어나왔습니다. 우리 한솔이 걷는다. 동네 왕자님이 첫 발을 떼셨네.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원이 말했죠. 한솔이도 엄마처럼 이곳에서 첫걸음을 떼네요. 맞아요. 의미가 있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걷기 시작한 한국에서 우리 아이도 첫걸음을 뗐으니까요. 한솔이가 3살이 되던 해 저는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한미 우호 증진 기여상이었죠. 올리비아 류 씨는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상식에서 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상을 받으며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 절망 속에서 만난 희망, 치료 과정에서 싹튼 사랑, 그리고 이제는 뿌리 내린 삶. 엄마, 엄마. 한솔이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엄마 멋있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는 아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를 건너며 시원히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네. 오히려 감사해요. 그 사고가 없었다면 당신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이 모든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한솔이가 차창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남산타워. 그래, 잘 봤어. 거기가 엄마 아빠가 사랑의 자물쇠 건 곳이야. 나도 갈래. 그래, 다음에 다 같이 가자. 평범한 가족의 대화. 하지만 그 안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죠. 저는 다리 2개를 잃을 뻔했지만 2개의 조국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고 한국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한솔이는 2 나라의 축복을 받고 자랄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야구를 배우고 할머니에게는 김치 담그기를 배우겠죠.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를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빚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모습입니다. 경계를 넘어선 사랑, 문화를 아우르는 가족, 그리고 정으로 연결된 공동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5년 전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죠. 이제 이곳은 그저 아름다운 도시가 아닙니다. 제 아이가 자랄 고향이고 제가 숨쉬는 삶의 터전입니다. 여보, 내일 부대찌개집 갈까요? 좋아요. 사장님이 한솔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할머니가 떡볶이 준대. 한솔이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미군 부대의 음식으로 시작된 인연이 3대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으로 왔다가 한국인이 된 여자의 이야기. 사고로 잃을 뻔한 다리 대신 영원한 사랑을 얻은 이야기. 그리고 정으로 가득한 이 땅에 뿌리 내린 이야기.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가장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마음이 이끄는 길을 가는 것임을. 저는 오늘도 2개의 조국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피로, 하나는 사랑으로 연결된 조국을.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과 한계 없는 가능성을. 이것이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나의 2 조국.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당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당신의 사랑을 따르세요.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올리비아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2 다리를 잃을 뻔한 미군 장교가 발견한 것. 한국엔 단순한 치료가 아닌 진짜 치유가 있었습니다. 중령 진급도, 워싱턴 근무도 포기했지만 그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부대찌개 한 그릇에 담긴 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때론 가장 큰 불행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감동을 나누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